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주 시내의 유적지인 조선시대 경주부 관할을 소개합니다. 경주를 신라의 수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엔 영남 지역 행정 중심인 안동 도우부가 조선시대엔 경상좌도, 가명이 설치되었기에 고려와 조선의 문화유산이 경주 시내에 남아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도읍지 서라벌은 935년 고려에 합병된 후 태조 안건에 의해 경주로 불리우다가 성종 6년인 987년 고려의 행정구역을 정하면서 개경, 서경과 함께 동경으로 불리며 삼경으로 승격됩니다. 그러나 고려-몽골 전쟁 중이던 1238년 경주를 침공한 몽골군에 의해 황룡사와 경주의 수많은 건물들이 불태워졌고 신라의 왕궁인 경주 월성도 무너져 경주는 폐허로 변합니다. 고려말 경주의 행정구역 지명은 계림부로 불리다가 1392년 조선 건국이 된 후 1394년 행정상 경주부로 개칭되어 유지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대구 도호부가 경상 가명 소재지로 승격되면서 경주는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경주부 관아와 경주읍성은 조선 중기의 건축물로 18세기에 제작된 9년 지도인 여지도와 묘하 19년 지도집인 지승, 그리고 9년 지도집인 해동지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경주 관아가 자리잡고 있던 곳으로 신라 문화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온 경주 지역의 고려와 조선 문화를 발굴해 재조명하기 위해 2008년 개관했습니다. 이곳의 경주부 관아 건물들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1975년까지 경주박물관 건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4채의 옛 건물들을 만납니다. 경주부 관아 건물인 내야, 부사, 양무당, 삼동의 건물은 18세기 말에 제작된 경주읍내 전도와 동경통지에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부사와 양무당은 오래전에 이곳으로 옮겨졌지만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로 인정받아 경북부문화재 제177호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야는 향토사료관, 부사는 도서실, 양무당은 민속품 수장고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으로 활용되는 경주부 내야는 창건된 이래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향의 건물로 정면 8칸, 길이 28.3m, 측면 4칸, 폭 6.5m로 동서로 긴 목조가 활짝 지붕 건물 형태입니다. 1926년 조선 총독부 경주분관의 전시관으로 온고각이라 불렸으며 1975년 인왕동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경주박물관의 주전시관으로 활용되었기에 근대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온고각 현판은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1915년 이곳 경주박물관을 방문하여 쓴 것입니다. 온고각의 온고는 옛 것을 익힌 후 거기에 새로운 것을 더하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글귀인 온고의 지신 가히 사이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옛 것을 배우고 익혀서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에는 경주읍성 축소 모형과 당시 사용한 총통, 조선시대 경주 부윤이 업었던 갑조와 두고 관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경주에 배치된 조선군은 경주읍성과 경주백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왜군들은 싸우지 않고 경주에 무혈입성했습니다. 경주부 이장손이 발명한 비격진철르 모형을 전시해 놓았는데 경주읍성 탈환에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의 경주 모습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10년대 불국사 모습을 보니 조선 말기 나라가 가난하고 피폐하다 보니 문화유산 유적지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읍성 동문 쪽에서 옮겨온 옛 병영관리소인 양무당은 민속혼 수장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관아의 호장과 무관들이 근무하던 공간으로 지금은 향토문화연구소 도서실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각은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진 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을 걸었던 건물로 현존하는 종각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큽니다. 신라 33대 성덕 대왕이 죽자 아들 경덕 왕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종을 만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 경덕 왕의 아들 해공 왕이 771년 완성하여 공덕사에 걸었다고 합니다. 종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시주에 넣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아기의 울음소리를 본따 에밀레 종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조선시대에 북천에 큰 홍수가 나면서 공덕사 사찰과 종각은 없어지고 종만 빈 들판풀 속에 덩그러니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세조 6년인 1460년 경주부윤 김담이 성덕대왕 신종을 영묘사 사찰로 옮겨 걸었습니다. 중종 원년인 1506년 경주부윤 예춘년이 읍성 남문박 봉황대 옆에 종각을 짓고 성덕대왕 신종을 옮겨 다른 후 성문 개폐와 군사 징집할 때 종을 쳤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당시 경주 박물관인 이곳으로 종각과 종을 옮겼습니다. 1915년부터 60년간 이곳에 있다가 1975년 현재의 국립경주박물관에 새로운 종각을 짓고 성덕대왕 신종만 옮겨갔습니다. 종은 떠나고 종각만 남는 영원한 이별인가 봅니다. 향토 사료관 앞마당에는 높다란 전나무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26년 10월 스웨덴의 왕세자 구스타프 6세 아돌프와 루이즈 테자비가 서봉총 발굴에 참여한 뒤 당시 경주박물관인 이곳의 기념수로 심은 나무입니다. 서봉총은 금관총과 금령총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신라시대 금관이 출토된 곳입니다. 아돌프 공작은 고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의 권유를 받고 경주 고군에서 손수 출토된 금관을 수습했습니다. 금관에는 3마리의 봉황이 장식돼 있었는데 일본은 스웨덴의 한자 표기인 서전에 서자와 금관에 장식된 봉황에 봉자를 따서 서봉총이라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스타프 6세가 스웨덴 국왕으로 재임하던 당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적십자 야전병원단을 파견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나무 앞에는 경주에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다는 수령 300년이 넘는 산수유 나무가 있습니다. 사료관 뒷뜰에는 수령 500년이 넘는 보호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경북도 기념물 제66호인 경주 동부동 은행나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토 사료관 안에는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 경주 시내의 지리와 함께 문화유산 유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은 후 경주 읍성 투어 팜플렛 지도를 따라 야마구치 병원, 동경관, 지평전터, 경주 읍성 등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